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수급 동향 중에 보게 되면요. 금융투자라고 있죠. 금융투자라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투자 수급은 기본적으로 단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 금융투자의 수급. 그런데 연말이 되게 되면요. 매년 공통적인 현상을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 배당락 전후로 해서 금융투자의 수급이 흥미롭습니다. 저 배당락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한 20여일만 기다리면 배당락일이 다가오는데 그 직전에 열심히 매수했다가 배당락일부터 해서 열심히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투자 원리도 숨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투자 레벨이 몇 단계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깊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금융 투자의 수급은 단기 성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연중에 보게 되면 며칠 샀다 그러면 또 며칠은 열심히 팔고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의 수급은 시장에서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이 되게 되면요. 공통적인 현상,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바처럼 자, 금융투자의 수급은 배당락일 직전 열심히 매수를 했다가 배당락일부터 해서 열심히 매도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제가 이제 배당락일 전후 5일을 매년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금융투자의 코스피 수급을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배당락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29일이 되겠죠. 마지막 거래일 전날이 배당락일입니다. 자, 그 직전까지 배당락일 전까지는 금융투자의 수급이 열심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D-5일, D-4일, D-3, 2, 1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요게 배당락일 직전까지 유입되는 속도가 매우 점점 가파라져요. 자, 이러한 현상은 과거 10년 전부터 더 이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는 그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가 배당락을 딱 맞았다. 배당락일부터 해서는 그냥 열심히 매도합니다. 여기서 딱 보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와, 저거 배당만 받아먹고 쏙 빨아먹고 집어 던지고 있네. 그 모습, 바로 노골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보게 되면은 배당락일 전에 전 거래일, 작년에도 비슷한 날짜였으니까 어쨌거나 직전 거래일에 1조 957억 원의 이 코스피 시장입니다. 순매수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배당락 당일 배당이 확정된 그 다음 날에는 1조 4,31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의 수급이 조원 단위로 들어올 정도로 배당락일 전후에 금융투자의 수급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짧게 배당 먹고 뭔가 얄밉게 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팍팍팍. 여러분들도 팍팍팍 하고 들어가 보세요.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금융투자의 차익거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익거래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차익거래라고 하면은 선물과 현물 간의 무위험 차익거래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뭔가 모순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차익 거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차익 거래가 되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일단 배당락이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 토크에서 배당락 이제 뭐 없다시피 해요. 그 내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론상 배당 개념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게 이익을 분배해서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연말에 한꺼번에 뻥 해가지고 어유 주주님들 연말 그날 가지고 계신 분들만 드릴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연중 내내 이익은 계속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분배금도 개념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쪼쪼쪼쪼쪼쪼 하고 분산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연말 배당락의 의미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사라져 갔어요. 뭐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지만 옛날에는 2000년 그때는 배당락을 거래소에서 시가를 강제 조정해가지고 했지만 이것을 시장 자율에 맡긴 이후에는 배당락 자체가 연중 내내 흩어진 개념이 돼서 배당락 당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조금 떨어졌다가 얼빼실빼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메커니즘에 실제 배당은 생각해보면 주주 명부가 확정된 시점에 발생되죠. 그게 배당락일입니다. 그래서 배당락일 전에 주식을 매수를 하면은 하루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배당이 확정이 되게 돼요. 어떤 주주는 1년 내내 보유해서 배당이 확정되는 주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주주는 하루만 배당락 그거 조금 감수하고 매수하겠어 해가지고 배당만 받는 투자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배당락의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배당락이를 이렇게 이만큼 뭐 어떤 배당만큼 빠졌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점점 시대적으로도 뭐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배당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동 마는 동이에요. 배당이 좀 큰 회사들은 배당락이 좀 깊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배당은 주는 만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통 쳐보면은 플러스 수익률이 크진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자, 2001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요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이거 제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앞에 도표도 다 제가 분석한 자료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거 왜 강조를 하시나? 당연히 이성수 대표가 한 건데 그 이유는 연말 정도 되면 아마 요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성수 대표가 러펀드 이성수가 먼저 이야기했구나. 그거 떠올려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3,000%로 빠졌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배당락일의 등락률과 실제 배당을 합한 거예요. 만약에 배당락일의 주가가 빠졌다면 이제 요건 뭐 마이너스 효과를 냈을 것이고 배당락일의 주가가 상승했으면 플러스 효과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배당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것을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해서 요 합계 수익률을 추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2002년을 제외하고 매년 플러스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을 평균했더니 자, 여기 지금 막대기가 왜 두 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란색은 시가 그리고 빨간색은 배당락일의 종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으로 봐도 1%, 1.02%의 수익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1.5%의 수익률. 와, 배당락 감소하더라도 배당이 1%대나 나오네. 뭐 은행 금리 뭐 요즘 올라갔지만 거의 그 정도에 준하고 그리고 거래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하루 만에 이러한 수익률이 확정이 된다 한다면 짭짤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뭐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2%에 준한 2019년에는 2%를 넘어가는 깜짝 놀랄 만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익거래 하루에 요 정도 수익이 났다?
1년을 240 거래일로 한다면 이거 얼마예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연환산 어마어마한 수익률. 예, 포기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치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시가보다 종가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네? 예,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락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장 초반에는 일단 약간 밀려요. 예, 배당락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당락일에 약간 주가가 밀립니다. D-1, D-Day. 예. 배당락 D-Day에 살짝 밀려요. 시가에. 그리고는 D-Day 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종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양봉으로 마감이 돼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익 거래의 효과가 은근히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도 나도 쓰다 보면 기회가 사라져요. 대표적으로 선현물 간의 무위험 차익 거래 같은 경우, 요거는 프로그램 쓰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전에 그 영화 작전에 보면 이게 스캘핑 잘하는 전문가가 와서, 내가 쓰는 마우스 패드, 내가 쓰는 키보드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 주문을 쏴야지만 선현물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회도 얇고, 하기 때문에, 번쩍하는 순간 주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회가 발생했다 번쩍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현물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없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회가 매우 얇아요. 그런데 배당락, 이걸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되려나? 배당 차익 거래 같은 경우 은근히 이거 매년 반복이 되고 있죠. 이거 은근히 짭짤한 겁니다. 이게 거래 비용 다 따져서 0.1%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1년으로 치면 연한 사람은 수십 %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 개념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투자의 원리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도적인 모순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 일단 세 가지 이유로 배당 차익 거래의 원리를 차익 거래가 왜 계속 반복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요거는 이제 너무 지겨울 정도로 들으셨죠. 이미 좀 매물 내놓을 투자자들은 다 내놨습니다만, 요게 배당락 전날 갑자기 뒤늦게 내가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야? 야, 이거 뭐야? 오늘까지 팔아야 되네? 하면서 급하게 파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크진 않더라도 작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회피 매도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배당 많이 받으면 따봉인데 왜 배당을 피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자자 중에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되시는 분들 중에 배당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소득이 올라가니까 의료보험료나 이런 거 등등등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근히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명 봤었어요. 자, 그래서 배당 나길 전에 매도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배당 나길 전에 주가를 하방으로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배당락은 연중 내내 분산이 돼요. 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은 연중 내내 분산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당은 하루에 확정이 되잖아요. 배당락일 땡 되면 하루도 아니야.
뭐 3시 30분에 매수해서 다음날 9시에 팔아도 예, 배당이 확정이 됩니다. 예, 뭐 24시간 보유하지 않아도 배당이 확정이 돼요. 자, 이러한 모순, 예, 이런 모순들, 제도적인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거래 기회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분기 배당과 단기 배당 혹은 외국처럼 이제 월 배당이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일상화된다면 아마 요 효과는 점점 사라지게 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좀 예,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넓은 아량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현상은 매년 반복이 될 수 있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짭짤하게 예, 수익을 봤기 때문에 올해도 또 한 번 예, 앞서 보여드렸던 그 도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도표. 배당락 전에 쪼르륵 매수했던 금융투자의 모습이 배당락일부터 패대기 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 또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중시토크 예, 여기까지 내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 이번 연말 송년 세미나 103차 정기 세미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송년 기념으로 해서 예, 유튜브 라이브로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12월 30일 금요일이 아니네.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여기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예, 그날 저녁에 예, 송년 세미나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자, 103차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예, 유튜브 라이브 그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제 채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예, 공지사항 한 번씩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송년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 함께 하시길 예,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